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뱅크만큼 매력적인 은행주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너무 혼자만 올라서 부럽다고 한다면 나머지 은행주들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나저나 차장님이 저한테 영상 이거 어렵게 좀 올리지 말라고 좀 쉽게 쉬운 내용으로만 하라고 했는데 오늘 영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미리.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요 정도는 또 감수를 하고 분석을 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카카오뱅크랑 은행주 비교를 하면서 국내 은행주는 유난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 4대 은행은 밸류가 4예요. 근데 해외 은행들은 13, 20 이러잖아. 로빈후드는 46이고 카카오뱅크는 97이거든요. 근데 국내 은행 왜 이렇게 저평가일까? 요게 좀 궁금해지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옅은 초록색이 이자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 그 다음에 여기 짙은 초록색이 비이자 이익입니다. 수수료 같은 거.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요게 지금도 사용하기 충분해서 일단 가져왔어요. 요게 은행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요거예요. 금리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야, 금리 좋으면 장사 잘하고 금리가 나빠지면 장사를 못하면 이거 굉장히 리스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은행주 싫어, 요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중에서도 예대 마진에서 좀 벗어나서 비은행 부분에서 실적을 잘 쌓아 나가는 은행은 프리미엄이 생겨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국내 은행은 그냥 거의 예대 마진에 편중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 시각에서 봤을 때 야, 저 은행은 약간 역량이 부족한걸?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수수료 이익을 보셔도 국내 은행은 수수료 수익이 정말 거의 없죠. 네, 해외 은행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카카오뱅크처럼 플랫폼화가 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이자, 비은행 부문 수익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고, 네, 국내 은행은 그게 부족해서 이렇게 저평가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게 2018년도 자료거든요. 그때 비이자 수익 비중이 10%대였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 국민은행이 한 20%대까지 치고 올라오고 신한이 30%를 넘겨서 와 이랬는데 2021년도 되니까 올해 되니까 신한이랑 KB랑 거의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해외은행 다 이렇게 제낄 수 있는 그런 수치거든요. 대단한 건데 은행주가 안 올라. 여기 보시면 PB 레이시오니까 이제 자산 기준이죠. 근데 여기를 보셔도 우리나라 은행주는 여전히 저평가야. 왜? 그다음 PE 레이시오를 봐도 이익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 은행이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이게 저평가 사유가 이미 해소가 됐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저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기회가 맞죠. 그래서 눈이 번뜩 뜨이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신한지주 성적표를 한번 봐볼게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기준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은행업에 불리한 환경이 맞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괴랄한 성적표를 또 냅니다. 엄청나게 표가 이익분이 솟구쳐 오르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세부 내역을 봤어요. 정말 좋냐 하고 봤더니 여기 이제 지분법 이익에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은행 부분의 수익이 맞겠고요. 이제 비은행 부분에서 신한카드도 있고요. 신한금융투자 있죠. 증권사. 여기 뒷 건물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신한캐피탈, 이렇게 대출해주는 회사도 있고, 이제 보험 쪽에서 이제 신한생명이랑 오렌지라이프랑 이렇게 합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험 회사도 있고, 기타 부분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확실히 카드 매출이요, 작년 2분기보다 올해 2분기를 재봤더니 훨씬 많이 올랐는데, 신한금융투자가 진짜 엄청 성장을 했죠. 그리고 캐피탈도 엄청 성장했습니다. 2배가 좀 안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기타 부분도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한지주 중에서 신한은행 제외하고도 비은행 부분 성장이 엄청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신한금융투자는 15배 성장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은행들도 조금 살펴봐야겠죠. 뭐 수식을 공개를 하진 않을 건데 결과값을 같이 공유를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은행지주 관련 밸류에이션 수치인데 이거 높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이렇게 있죠. 네, 올해 2분기 가장 최신 실적 기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우리은행이 독보적으로 높죠. 예, 얘네가 이번에 장사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제 커버리지 내에서 탑픽은 우리금융지주가 맞지. 근데 얘네가 세부 계정을 보면 대손 비용을 당겨서 일회성으로 반영된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한 8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요게 다음 실적에도 꾸준히 지속이 되는 부분은 아닐 거다. 그래서 탈락. 나머지 세부 항목을 봤을 때 뭐 그렇게 월등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하나은행이거든요. 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사실 진짜 찐으로 좋아요. 그냥 회사만 딱 고르라고 하면 얘가 무조건 탑픽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얘네가 그냥 단순히 은행이랑 비은행 부분이 다 잘 성장을 해서 실적이 그냥 잘 나왔다 이 느낌이 아니라 아예 그냥 회사 사이즈가 괄목할 만큼 성장을 해서 아예 그냥 다른 회사로 점프를 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너무 좋긴 한데요. 근데 역시 또 좋은 건 좋은 거죠. 가격대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신한지주랑 하나금융지주랑 여기 보시면 코로나 전 가격이랑 봤을 때 신한지주는 아직 회복을 못했는데 하나는 이미 아득히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역시 좋은 거는 또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어서 가격대가 너무 부담스럽다. 좀 요런 생각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비싼가? 요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KB금융이 업계 1위가 맞아요. 시가총액도 가장 크죠. 근데 얘네가 은근히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성비가 안 나오는 느낌이랄까? 요런 게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한 이야기긴 한데 그냥 좀 별로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은행주 중에 하나고 신한지주는 그냥 무난무난한 그런 은행주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가 너무 고평가여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셨던 분들한테는 지금 은행주 투자가 적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카카오뱅크의 그늘에 가려져서 이게 좀 숨겨져 있는 보석일지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최근에 카카오뱅크랑 은행주 디커플링 현상이 조금 생기나 이런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은근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카카오뱅크가 은행주를 다 집어삼키는 건가? 요렇게 보실 수 있었는데 오해입니다. 시장에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금융당국에서 대출 규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규제 칼날이 원전 관련주에서 뭐 통신주에서 뭐 은행주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골자는 신규 대출을 막겠다, 그리고 기존 대출을 회수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연봉이 200%까지 대출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연봉만큼만, 연봉의 100%까지만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또 그렇게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집값 잡기 일환으로 중개수수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엄청 탄원 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죠. 불만을 좀 토로를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공인중개사가 너무 수가 많다 보니까 요것도 기존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이렇게 바꿔서 숫자를 좀 줄이겠다, 이러한 규제들이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규제 때문에 시장 하락해서 은행주가 같이 떨어진 것도 있었는데 은행업종이 하루 정도 하락을 했었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이슈가 없었던 게 얘네는 자산이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플랫폼 등의 강점,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의 강점은 부각이 되는 상황이어서 카카오뱅크는 오르고 은행주는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고 좀 이러한 그림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 칼날이 이제 금융주에 이렇게 은행권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피해 가야 되냐, 저거 은행주의 악재 아니냐. 근데 뭐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큰 시각에서는요. 일단 대선도 슬슬 코앞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규제가 강하게 진행될 거다라는 그런 약점보다는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도 앞으로 스케줄에 있고요. 국채금리도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스케줄이 있고요. 그래서 금융주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면이 더 클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은행주를 포함한 금융주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테이퍼링 이슈가 마무리가 되고 금리 인상 이슈가 기준금리까지 딱 이렇게 이슈화가 되면 그때는 시장 센티멘트가 확실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평가 해소도 이미 됐기 때문에 사유가 확실히 이제 저평가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좀 요러한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테이퍼링이랑 국채금리 시계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TGA 계정이거든요. 미국 재무부 현금 계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급격히 강하를 하고 있죠.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미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결렬과 더불어서 의회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 계정 너네 비워라 요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갑자기 쭉쭉쭉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1939년 이후에 정말로 98번째 디폴트 우려고 증액 이슈고 이렇게 되고 있고 2019년 7월 유예분이 2021년 7월 그러니까 저번 달까지 유예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부채 한도가 증액이 안 됐고 유예가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미국이 시즌 98호로 디폴트해서 미국 정부가 망하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디폴트 우려보다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채권 발행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 그래서 시장에 이렇게 현금도 쏟아져 나온 상황이니까 채권은 못 찍어내고 그래서 시장에 현금 유동성은 넘쳐있는 상황에서 채권은 부족하고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랑 연관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영래포 계정이죠. 자, 요 계정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단기채 금리가 마이너스가 잡히니까 연준에서 이 창구를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영래포 계정이 지금 만석이 되고 있는데 연말에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쯤까지 해서 부채 한도 증액 이슈가 해결이 나고 나면 이 TGA 계정도 RRP 계정도 정상 궤도로 빠르게 진입을 하면서 다시 채권을 찍어내겠죠. 그럼 국채 금리가 이제 다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될 그런 스케줄이 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이트 때문에 앞으로 금융주는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이유로 보험주 업황도 좋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채널에서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죠.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런 것들요. 시장 하락분에도 이렇게 잘 탄탄하게 그냥 그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도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다, 그렇게 변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보다 더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은행주 투자가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시장에는 또 이러한 인사이트도 있다 정도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판단은 본인께서 잘 이제 공부를 마무리를 하시고 이렇게 확정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